그래서 그러면 저라고 생각 안 했겠냐. 나는 6개월 이내에 판매도 해봤고 며칠 내도 해봤는데 시세 차익이 기본적으로 몇억 원은 났기 때문에 세금을 주고도 좋게 갈아탈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투자할 당시에 이제 시세 차익이 크게 나서 내가 며칠 만에 팔아치우고 했을 때의 어떤 투자 상황은 어땠냐면요. 그 당시에는 실거래가보다도 이제 일반적으로 공시가격 기준으로 세금 처리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1년 안에 팔아도 세금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공시가 기준이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제 그 보면은 이제 거의 보면 한 9대1, 8대2 정도 했을 때 2에 해당하는 게 이제 주로 이제 단기 매매고 주력적으로 이제 조금 이 물건은 좀 갖고 있는 게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장기 매매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자, 요런 것도 좋네요. 경매 투자자들이 자주 말하는 빨리 사서 빨리 팔고 나서 다시 재투자하고 싶다는 말은 너무 간단하다.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실제로 사고 판 후 재투자를 잘 안 한다는 거죠. 사고 판 후 생활비를 쓰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재투자를 염두에 두고 서두르는 사람이 본 적이 없다. 즉 처음부터 낙찰이라는 것 자체, 돈을 남기고 팔 수 있는 물건을 낙찰받는 것도 능력인데 이 능력이라는 게 가면은 바로 저처럼 잡아오는 게 아니고 뭐 몇 번 가서 몇 번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듯이 사고 파는 게 원활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다. 적금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굳이 매일매일 잔고를 찍어보지 않아도 돈이 가만히 있듯이 부동산도 굳이 매일 조바심을 내지 않더라도 돈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돈은 그대로다. 즉 적금 통장에 있는 통장에 돈을 매일 확인하지 않듯이 부동산을 사놓으면 그거에 대해서 매일 확인하지 않아도 똑같이 돈은 오른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가 좋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된다. 오래 가지고 있을 생각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첫째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런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장기간 묻혀도 상관없는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둘째는 처음부터 전망 있는 곳에 투자를 했을 것이니 오래 보유하면 저절로 오르는 것이 한몫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의량 물건에 대한 이치가 떠오르는 것이죠. 즉 사고 파는 것을 빈번하게 해서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처음부터 의량 물건이라는 것을 잡았다면 이 의량 물건의 속성은 오래 보유하면은 더 시세 차익이 커지는 속성이 있을 것이다. 왜? 좋은 자리, 좋은 물건일 것이니까. 그죠? 좋은 자리, 좋은 물건의 전망도 좋고 시세 차익도 현재 좋고 월세도 잘 나오는 것을 우리는 낙찰받았을 것이고 그런 물건을 잡았다면 당연히 단기간에 날리는 것은 손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사고 팔아서 이득을 남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량 물건이라고 딱 보기도 어려운 상황도 있지 않겠느냐. 왜? 더 좋은 물건이라면 더 오래 갖고 있으면 돈을 벌 것이고 투자금도 가능하면 적었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서 팔 만한 어떤 메리트를 못 느낀다 이 말씀이죠. 이거는 가만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들어보면은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 확실한 것은 장기 투자를 해야만 부자가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이렇게 확실한 것도 누구는 쉽고 누구는 어렵다. 담배가 좋지 않으니 끊으라고 하면 누구는 쉽게 끊을 것이고 누구는 끊으려고 매년 계획만 세우다가 결국엔 못 끊는다. 이 두 사람 모두가 담배를 끊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은 공감을 한다. 하지만 스스로 못 따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게 내가 보약 먹는 것이다. 내 몸의 건강에 좋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하지만 둘 다 똑같이 해로운 걸 알지만 누군가는 쉽게 끊고 누군가는 끊지 못하는 것처럼 이런 어떤 투자에 대해서도 좋은 방향을 알려줘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그걸 따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장기 투자가 좋다는 것을 알더라도 자기의 입장이나 생각에 따라서는 못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손쉽게 장기 투자를 할까요? 네. 어떤 사람이 손쉽게 장기 투자를 하겠는가? 네. 바로
바로 부자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부자는 그렇게 쉽게 따라한다. 부자는 여러 곳에 부동산을 사놓습니다. 첫째. 그리고 부지런히 사느라고 생활도 바쁩니다. 이것저것 할 일도 많고 처리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자라면은. 그러니까 부동산을 한 개를 쳐다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한 물건의 향방이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한다. 이제 초보 부동산 투자자의 경우에는 달리 할 일도 없고 관심을 다른 곳에 돌릴 만큼 바쁘지도 않고 여러 물건을 사놓지도 않은 상태다 보니까 딱 한 개를 보고 두어 개의 부동산만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한두 개나. 그러다 보니 가진 돈이 적다 보니 많은 투자를 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온통 신경이 그쪽으로 그 물건으로 쏠리고 안절부절해져 가지고 결국에는 또 부자가 안 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부자는 초조하지 않죠. 가난한 사람이 초조해야 하고 부자는 조바심을 내지 않죠. 가난한 사람이 조바심을 냅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확실히 뭐가 다릅니다. 좀 여유가 있죠. 그죠?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돈을 못 벌어본 사람들은 조바심에 환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역시 부자는 계속 부자로 살 수밖에 없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알베르님 말씀이 가난한 사람도 경매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면 부자로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경매를 선택했는데 왜 부자가 경매 투자를 하기에 더 쉽다는 것인가요? 예.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고 경매를 선택했는데 왜 부자가 경매 투자를 하기가 더 쉽다는 것인가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네요. 여러분들 질문하고 똑같죠? 마음속에 내가 가난하니까 그럼 나 부자 된 거 포기해야 돼? 라고 생각할 만하다. 자, 봅시다. 생각이 혼동될 만한데 옛말에 소도 비빌언덕이 있어야 되고 개천에서도 용난다고 하는데 불리한 환경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짐승도 환경 요소가 중요한데 하물며 사람이겠냐. 처음부터 가진 돈이 적다면 부자보다는 투자 환경 면에서 불리한 건 사실이고 그렇죠. 그리고 즉 돈은 적어도 부자들이 환경적 이점으로 인해서 좀 더 느긋해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보다 투자를 쉽게 성공한다. 즉 부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느긋한 성격이 좀 있어요. 현재 돈이 많지 않은 경매 투자자들은 그 마음, 느긋해지는 마음에 따라서는 그 정도 마음은 노력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경매 투자, 장기 투자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의문이 생긴다. 만일 장기 투자를 한다면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경우에 억울하지 않겠냐. 즉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지 못할 바에는 장기 투자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단기 투자하고 써보다 죽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줄 알고 있었다. 경매 투자를 하는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종잣돈을 만들어야 되고 직장인이 아무리 억대 연봉 받아도 종잣돈을 쌓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장기적으로 해서 먹돈을 만들어야 된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병사를 100명 데리고 있는데 100명 데리고 전쟁을 나간다는 것은 안 되죠. 100명이 1000명 되고 1000명이 10,000명 돼야지 전쟁에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단기간에 사고 파는 방식으로는 부자가 될 수가 없다. 다시 정리해서 장기 투자하는 것만이 종잣돈을 만들고 그 종잣돈이 크게 여러분에게 돈을 부풀릴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내가 죽으면 말짱 도루묵이니 돈을 쓰고 죽어야지 단지 더 벌기 위해서 장기 투자하는 건 탐탁치 않다는 건데요. 그것은 잘못된 말이다. 세상에 자신의 재산을 죽기 전에 써보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냐. 여러분들이 아는 뭐 재벌 회장님들이 보면 죽기 전에 다 쓰고 죽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전노처럼 아끼기만 하진 않잖아요. 쓰지. 장기 투자를 하지 않고 단기 투자를 하면 죽기 전에는 재산을 써보나요? 죽는 것은 스스로 조절이 불가능한 일이니 죽기 전에 써봐야지 무슨 장기 투자란 말은 부자가 되기 싫다는 생각과 같은 것이다. 스스로 조절을 할 수도 없으면서 마치 단기 투자하면 써보고 죽는 거고 장기 투자하면 못 쓰고 죽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돈을 안 벌고 싶다라는 표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재산을 모으는 행위는 스스로 쓰기 위함도 있지만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성취감도 있을 것이다. 후손에게 물려주는 목적도 있을 수 있고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수 있다. 돈을 모으는 것은 단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고요. 즉 죽는다는 죽기 전에 쓰고 싶다는 것은 부동산 재산 이외에는 다른 수입원도 없고 설령 수입원이 있어도 변변치 않다는 말과 같다. 즉 물질적 부자도 아닌데다가 심리적으로도 부자가 아니라는 반증일 것이다. 이 말 자체가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 이거를 죽기 전에 써보고 죽어야지. 야, 장기 투자하면 뭐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말은 뭐냐면 돈도 없지만 생각도 없다는 얘기다. 즉 물질적 부자도 아닌데 심리적 부자도 아닌, 정말 그 무엇도 아닌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명심하세요. 장기 투자가 원칙이다. 장기 투자는 부동산의 속성을 잘 이해를 하면은 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우량 물건이라는 것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잡은 우량 물건이라는 건 애초부터 장기 투자했을 때 더 큰 이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 우량 물건으로 골랐을 것이다. 나는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했는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하수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수가 부자 되는 건 어려우니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려면 이 부동산은 장기 투자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